자, 타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죠. 타원은 그 그리는 방법을 알면 타원의 정의가 뭔지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자, 선생님이 타원을 어떻게 그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봐. 여기 바닥에 못을 두 개를 이렇게 박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거기를 실로 양쪽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도 못 머리에 실을 묶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못 머리에 실을 묶어서 이렇게 실을 연결해 보자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실 안쪽으로, 그죠? 실 안쪽으로 연필을 하나 댄 다음에 얘를 팽팽하게 잡아 늘릴 겁니다. 예를 들어 연필을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죠? 여기 지우개도 달리고 연필 이렇게 됐죠? 근데 이걸 팽팽하게 잡아 당겨야 되니까 결국은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그쵸? 모양이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랗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탁 이렇게 돼서 여기에 지금 펜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네.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팽팽하게 유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요 못에서부터 이 연필 끝까지 실이 딱 직선, 그죠? 네, 직선이 되도록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는 뜻이고, 역시 이쪽도 직선이 되도록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이런 팽팽함을 유지하면서 연필을 이렇게 쭉 움직여 보는 거죠. 항상 이 실이 팽팽하게 되도록 유지하면서. 그죠? 네. 그러면 어떤 도형 하나가 그려지는데, 대충 그걸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네,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상당히 동그래 보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동그란 건 아니고 약간 찌그러진 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요 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타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 요점에 펜이 왔을 때 실은 어떻게 되냐면 요런 모양을 띠고 있겠죠. 그죠? 예. 만약에 이 점에 펜이 왔다 그러면 실은 요런 모양을 띠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예, 요렇게 되는 거야.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펜이 항상 실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요 위를 돌기 때문에 요 파란색 요렇게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도 실의 전체 길이와 똑같고요. 이 빨강색 요 길이와 요 길이의 합도 실의 전체 길이랑 똑같겠죠. 그 다음 보라색 요거와 요거의 합도 결국 실의 전체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보라색의 실의 길이나 빨강색이나 파랑색의 두 개 거리 합이 모두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타원이라는 놈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냐 하면 두 개의 정점으로부터 지금 점이 두 개 있습니다. 못을 박은 위치가 바로 두 개의 정점이 되겠죠. 정점으로부터 거리에 뭐가? 합이죠. 합.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죠? 얼마로 일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합들이 항상 일정해야 돼. 그치? 그러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 요 고정된 두 점 있죠? 요 고정된 두 점을 우리가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잘 봐. 요 고정된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있겠죠? 그 직선이 요렇게 타원과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 여기는 A-라고 한번 해보자. 뭐 편의상 여기를 F-라고 하고 여기도 F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쪽도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 다음 이 F와 F의 중점 있죠? 중점을 지나가면서 요 F 요 선분의 수직인 직선을 또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교점 두 개, 요 교점 두 개를 우리가 B와 B-라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럼 봐. 여기서 정점 F와 F-를 우리가 타원의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초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A와 A-의 길이 있죠. 네, A와 A- 선분 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타원의 장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장축이라는 것은 긴 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선생님이 원이 찌그러진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찌그러지면 이쪽은 길어지고 이쪽은 짧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긴 쪽을 우리가 장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BB-가 뭐가 되겠어? BB-가 바로 타원의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가 A와 A-와 B와 B- 요 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그죠? 얘네들이 바로 타원의 꼭지점이 됩니다. 네 점이 모두다. 오케이? 꼭지점이 되고요. 그 다음 이 AA-와 BB-의 교점 얘 있잖아요. 예, 얘를 우리가 그냥 뭐 O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O가 바로 뭐가 되냐면 그냥 여기다 쓸게요. O는 바로 타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거야. 타원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타원에서의 각각의 명칭들을 지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봐. 우리가 이제 타원의 방정식을 구해봐야 되는데 이 타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그죠? 타원의 방정식 표준형을 한번 같이 구해봅시다. 이 표준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 이런 거야. 우리가 두 정점을 뒀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정점을 이렇게 둘 겁니다. 이렇게. 여기와 여기에 두는데 그 중점이 원점이 되도록 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F-는 -C,0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F는 C,0이라고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 일정한 거리의 합을 뭐라고 둘 거냐 하면 얘를 EA라고 한번 두어 봅시다. 자, 뭐 왜 이렇게 두는지는 조금 이따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타원 위에 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타원 위의 점 얘로부터 이 두 초점까지의 거리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x, y라고 해볼까요? 그럼 x, y에서 f-와 x, y에서 f까지의 거리의 합이 항상 얼마가 돼야 돼? 2a가 돼야 되는 거지. 요걸 이용해서 x, y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정의 그대로 한번 써보면 봐.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얘가 바로 누구냐 하면 여기서부터 f-까지의 거리죠. 그 다음 플러스 루트 또 누굴 쓰면 돼? x-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얘가 누구죠? x, y에서 f까지 c, 0까지의 거리입니다. 얘가 이꼴 2a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 하면 양변을 제곱해서 이걸 정리하게 될 텐데 양쪽 루트가 한쪽에 있는 상태로 제곱하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넘길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은 그대로 좌변에 두고 2a- 요 놈을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한번 제곱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겠죠. 양변을 제곱하면 이쪽은 x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고요. 이쪽은 4a 제곱 마이너스 4a의 루트 그대로 이놈이 똑같이 오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얼마? y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럼 봐라. 재밌는 게 y제곱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을 넘기고 요 놈을 다시 넘겨볼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봐. 4a의 루트에 x-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좌변으로 왔고요. 4a 제곱은 그대로 있고 플러스 요거 전개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c제곱이 있고요. 자, 요 놈이 넘어오면서 바로 전개를 시키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cx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봐 또 x제곱 x제곱 그 다음 저 c제곱 c제곱이 우리가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뭐냐 하면 보세요. 4a의 루트 x-c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a제곱 마이너스 4cx가 남는 거죠. 맞죠? 그럼 과감하게 우리가 또 무슨 짓을 해주냐 하면 4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그럼 남는 건 루트 x-c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예요? a제곱 마이너스 cx 이렇게 됩니다. 됐죠? 다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죠?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에 x-c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a제곱에 y제곱은 a의 4제곱 되고 마이너스 2a제곱 cx가 되고요. 플러스 c제곱 x제곱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또다시 정리하면 이거 전개할게요.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제곱 cx 플러스 a제곱 c제곱이 되고 플러스 a제곱 y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4제곱 빼기 2a제곱 cx 플러스 c제곱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양변에 똑같은 게 또 있어. 마이너스 2a제곱 cx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넘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a제곱 빼기 c제곱으로 묶여지겠네요. x제곱으로 묶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얘하고 얘 해결된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y제곱이 되고요. 넘어가면 a의 제곱으로 묶어서 a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네, 그래서 봐. 만약에 이 a와 c가 서로 같지 않다면 얘가 0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응. 0이 아니니까 결국은 x의 제곱, 양변을 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예. a제곱 마이너스 c제곱과 a제곱으로 같이 나눠져 버리죠. 그러면 여기가 a제곱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a제곱 빼기 c제곱분의 y제곱이 되고 얘는 요걸로 나눴으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예. 이게 단 a와 c가 다르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a제곱 빼기 c제곱을 b제곱으로 둔다면 이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은 보세요. a제곱 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y의 제곱은 이꼴 1이다. 이걸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단 뭐예요? 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이라는 이러한 조건이 붙고 게다가 a는 c가 아니다라는 조건도 우리가 가져왔었죠. 그럼 잘 봐. 얘가 원의 방정식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원의 방정식은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a제곱과 b제곱이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이 모두 r제곱으로 똑같다면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꼴 r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b제곱과 a제곱이 똑같지 않지. 왜냐하면 a제곱에서 c제곱을 빼줘야만 b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럼 봐. 이 상황을 우리가 대충 그려보면 그죠? 얘가 타원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봐. 만약에 y가 0이라면 즉 x절편을 구해보겠다면 x제곱은 a제곱이니까 바로 마이너스 a와 a에서 누굴 만나는 거야? 마이너스 a와 a에서 x축과 만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을 구해본다고 한다면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제곱은 b제곱이 되니까 b와 마이너스 b에서 y축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대충 그려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원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럴 때 봐. 이 초점이 원래 우리가 마이너스 c,0과 c,0이라고 두고 시작하지 않았었나? f-와 f를? 그럼 봐라. f라는 놈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 하면 원래는 c,0이었는데 이놈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c의 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는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 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당연히 f의 마이너스 2, 0이라는 놈은 당연히 그죠? f 다시였죠? 네, 요 놈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 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됐죠? 그럼 봐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타원의 방정식이 요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지? x절편, 그러니까 x축이 결국은 뭐냐 하면 x축과 타원이 만나는 요 두 점이 꼭지점이잖아. 요 꼭지점이 a와 마이너스 a의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 다음 y절편. y절편도 여기 꼭지점이겠죠. 타원의 꼭지점. 요 두 놈이 b와 마이너스 b의 자리를 잡는 찌그러진 원, 즉 타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고정된 두 점, 즉 초점의 좌표는 어떤 식으로 구한다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예. a제곱 빼기 b제곱의 루트. 그죠? 예. 한 번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때 봐. 여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정한 거리의 합을 뭐라고 놨었어? 일정한 거리의 합을 2a라고 놨었죠. 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만약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길이, 그죠? 예, 요 길이를 우리가 흔히 장축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장축의 길이가 지금 보니까 2a야. 이거 자체가 또 장축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타원에서 두 개의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고 그랬는데 그 일정한 거리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장축의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장축의 길이는 바로 타원의 중심 원점으로부터 타원의 장축과 만나는 한 꼭지점까지 거리, 즉 A의 몇 배다? 2배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됐습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보세요. 만약에 여기 타원 위의 점 얘를 본다면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더한 게 바로 일정한 거리의 합이잖아요.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놈이 바로 장축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단축의 길이라는 건 요걸 얘기하겠죠. 요걸. 오케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A가 B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즉 장축이 X축 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죠. 단축은 Y축 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장축이 X축 위에 놓인다는 얘기는 초점도 X축 위, 즉 장축 위에 놓인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 하면 초점이 Y축에 놓이는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F고요. 여기는 F-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충 타원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네요. 이렇게. 그죠? 좌우로 찌그러진 모양의 타원이 생길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좌표를 0,C라고 두고요. 얘는 0,-C라고 두어보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0,B라고 두고 요 점의 좌표를 0,-B라고 한번 둬보자라는 거야. 당연히 여기는 A,0 그 다음에 여기는 -A,0이라고 둔다면 이 타원의 방정식은 보세요. 똑같이 나올 겁니다. 왜? A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이꼴 1이 나오겠죠. 그쵸? 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둘 수 있느냐? 봐. X절편이 어차피 A와 마이너스 A거든요. Y에다 0 넣으면 X제곱이 A제곱이니까 A와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Y절편은 B와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X에다 0 넣으면 B와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단 이때 초점 좌표는 그죠? 초점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바로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번엔 누가 더 큽니까? 지금은
B가 A보다 더 큰 경우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렇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C라는 놈이 루트의 B제곱 빼기 A제곱이다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B가 더 큰 경우는 초점이 Y축 위에 놓이고요. 이때 일정한 거리의 합은 당연히 장축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일정한 거리의 합은 뭐가 돼요? 거리의 합은 바로 2B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장축의 길이는 이게 물론 장축의 길이겠지, 그지? 2B가 되고요. 당연히 이때는 단축의 길이가 2A가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 아까 이거 봤죠? A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이꼴 1이 바로 타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타원의 이렇게 쓸까요? 방정식 표준형. 이 표준형이라는 거는 언제냐 하면 타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여기서 A가 B보다 더 큰 경우와 B가 A보다 더 큰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했고요. A가 B보다 더 크면 그죠? 한번 써볼까? A가 B보다 더 크면 초점의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빼기 B제곱 콤마 0이 되고 일정한 거리의 합은 2A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B가 A보다 더 크게 되면 초점의 좌표는 0,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빼기 A제곱이 되고요. 이때 일정한 거리의 합은 장축의 길이 2B가 됩니다. 됐지? 대충 여러분이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타원의 기초적인 사항은 다 알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